look into each other's eyes. Tired snowflakes are coming down, collapse into water when they hit the ground. I hear the sound of empty streets, and yesterday has gone to sleep.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기적 우리술 방배동에 위치한 하나양조장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대표님 가볍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배동에서 7살, 9살, 12살을 만들고 있는 하나양조 대표 하나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양조장 상호가 왜 하나양조로 장명이 되었는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걸 생각하다가 뭘 해도 약간 유치한 것 같고 그런 식상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 제가 만드는 술이고 제가 대표되는 술이기도 해서 그냥 제 이름을 따서 짓자 이렇게 해서 하나영이라서 제가 하나양조가 됐습니다. 아, 그래, 이름을 좀 따서 한 의미 있는 네. 좀 상호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혹시 그 양조장을 이제 오픈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저는 그냥 회사원 생활을 한 3년 반 정도 했어요. 은행 은행 쪽에서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럼 어쩌다가 양조 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시대의 흐름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 약간 이런 거가 되게 많이 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게 뭘까 되게 고민을 계속했어요. 은행을 다니면서도 막 은행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막 은행 일이 막 저의 천직이고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서 좀 행복한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뭘 좋아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술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근데 술 먹는 게 직업이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냥 만드는 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양조장 많이 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거고. 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신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뭐 후회하시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네. 거죠?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시고. 네, 네. 그러면은 그중 많은 것 중에서도 막걸리를 좀 선택을 하셨어요. 네. 막걸리를 선택을 하셨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맵쌀로만 또 만드시는 막걸리를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드시는 막걸리에 대해서 왜 그런 막걸리를 빚게 되셨는지. 그냥 일단은 제가 이렇게 쌀로 빚는 술로 오게 된 거는 저는 와인도 좋아하고 사케도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술이긴 했어요. 사실 막걸리라는 게 집에서 혼자 만들어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쌀로 빚은 술을 여러 군데서 먹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고 제가 변주할 수 있는 그게 되게 많고 요거 약간 내추럴 와인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향긋하고 맛있게 나올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걸 만들게 됐고 뭐 물론 앞으로도 이제 약주라든가 진짜 더 나중에는 과실주, 뭐 증류주까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한 달에 생산량이 800병 정도만 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약간 고충과 혼자 운영하심에 있어서 약간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그냥 좀 속상한 것들이랄까 그런 거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데 술이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배치는 이제 다 품절됐고 그래서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술이 없고 그런 상황이 조금 되게 힘들고 네, 더 만들고 싶은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고 손가락이 아프고 그러니까 생산량의 한계에 네. 대해서 약간 좀 어려우신 게 좀 있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혼자서 하시기에 너무 일이 고되고 이런 것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맨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으셔서 내가 괜히 찾아왔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와갖고 약간 괜히 우리가 민폐 끼친 것 같기도 아닙니다. 해서 근데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 대표님께서 술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밝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낯을 좀 가려서 그래 죄송해요. 저도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데 그리고 아무튼 뭐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풀어나가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술이 밝음을 뺏어간 줄 알고.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오늘 술이 잘 빚어졌나 봐요. 아니요. 나 아직 맥주 한 잔 해가지고 기분이 역시, 좋은 날이에요. 노동주로 좀 한잔 하셔서 네. 그러면은 7살, 9살, 12살이라는 세 종류 네이밍이 되게 특이해요. 도스에서 나오는 네이밍일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좀 귀엽게 또 하게 되신 센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좀 만들게 되셨는지. 제 친구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지어준 상호명이기도 하고. 그분한테 어떻게 또 인센티브를 좀 드렸나요? 그냥 밥 많이 먹고 좀 사주고. 아, 그 처음에 이제 저 라벨도 어린 아이 제 7살 때 사진인데 그거를 이제 쓰게 된 거는 처음에 그 다른 그 친구들이랑 이제 술 마시면서 뭐를 할까 라벨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이제 뭐 어디 족발집 할머니들이 간판에 자기 얼굴 사진 넣는 것처럼 너도 그냥 쓸 거 없으면 네 얼굴 써라 약간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앨범을 찾아봤는데 되게 뭔가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제가 올린 건 2가지 사진인데 원래는 저게 3가지 시리즈로 있거든요. 딱 엄마가 3가지 시리즈를 재미있게 찍어놔가지고 저거를 또 선택을 했고 술 마시면은 되게 해맑아지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티 없이 별로 걱정 없이 잘 되게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술 마시면 좀 7살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 라벨을 썼고 마침 이제 라벨도 7살 때고 도수도 7살이고 그래서 도수도 7도 그래서 7살이라고 지었어요. 네. 그 친구분하고 어머니한테 되게 잘해야겠어요. 네. 은인 같은 네, 존재분들이시네요.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리고 보면은 아까도 음식도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페어링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제가 항상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좀 그런 양식이랑도 의외로 되게 잘 어울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한식이랑은 당연히 잘 어울리긴 하는데 올리브 오일이랑 향이 되게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거는 고트 치즈를 이렇게 좀 부셔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서 그걸 조금씩 집어 먹으면서 7살이랑 마시면 되게 좋았고 9살은 되게 두루두루 페어링하기 좋은 술이긴 해요. 되게 당도랑 뭐 그런 바디감 같은 게 적당해서 그 중에서도 샤키테리랑 먹었을 때 되게 좋았고 그냥 저는 항상 제일 좋은 거는 나물. 네, 나물류만한 안주가 없는 것 같고요. 12살은 제가 엔초비랑 먹었을 때도 되게 맛있었고 최근에는 갈치 속젓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브리치즈랑 같이 해서 크래커랑 먹었는데 12살이 되게 바디감이 세서 그 궁합이 되게 괜찮았어요. 이렇게 페어링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술에 대한 애정이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막걸리는 어떤 세 개요? 게 있는지. 근데 좀 되게 달라요. 그때 상황마다 좀 다르고. 그렇죠. 아무래도 술 네. 특성상. 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술이긴 하지만 9살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저도.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9살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딱히 그렇진 않은 게 9살 제일 많이 나가긴 해요. 가격에 대한 차이는 가격은 사실은 저는 더 낮추고 싶어요. 근데 너무 소량 생산이 있고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서 조금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판매 가격을 양조장에서는 9,000원, 11,000원, 15,000원 이렇게 받는데 되게 저는 거의 마진을 진짜 조금 붙여서 그냥 약간 오시는 분들 되게 감사하거든요. 요 뒷골목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만 되게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는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일주일에 그 운영을 얼마나 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오는데 막 항상 오픈돼 있지가 않고 혼자서 안에서 작업할 때는 그 블라인드 막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언제든지 사실 수는 있는데 대신 먼저 인스타나 전화로 몇 시에 몇 병 사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예약제로 운영을 네, 하시는 네, 네. 게 좀 운영하시는 데서도 좀 편리하고.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막 왔다가 제가 막 배달 가고 이러면은 닫혀 있으니까 그쵸. 헛걸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혼자서 네. 배송까지 사시고 진짜 할 일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사람을 좀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고 싶은데 일단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막 부딪혀요 누가 오면은. 그래서 그거는 또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막걸리 양조장을 오픈하는 걸 준비를 하면서 그 어느 교육기관에서 좀 준비를 하셨는지. 제일 오래 몸담았던 그런 데는 막걸리 학교고요. 거기서 이제 뭐 이한숙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한테 많이 배웠죠. 공교롭게도 이제 곧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영상 고스란히 담아드릴게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처음에는 이제 양조장 차리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술을 정말 맛있게 잘 빚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빚는 거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보고 맛보고 그래서 되게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하는. 그러면 하나양조의 아이덴티티는 그 선생님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뭐 이런. 많은 영향을 주셨죠. 네. 스승의 날 축하드린다고 와, 말씀.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다. 꽃도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네. 그런 거 잘 못 챙겨가지고. 네. 진정한 스승님이 아니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즘 1인 양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네. 개업을 하신 선두주자고 선배로서 약간 그 후배들한테 장점과 단점을 이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면서 뭐 겪었던 장점, 단점을 좀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1인 양조장이나 뭐 1인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 잘 돼도 내 탓이고 못 돼도 내 탓이니까 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가 나를 원망하거나 이럴 일이 되게 없어서 그런 부담감이랄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아예 없고요. 일단 양조장으로서 정말 좋은 거는 제가 제 입맛에 맞는 술을 그냥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이제 소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그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고 그 외에도 뭐 그냥 항상 혼자 만들고 그 술 마셨을 때 딱 제 입맛에 가장 맞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딱 마셨을 때 오는 행복이 제일 크고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자재나 필요한 원료 같은 걸 소량씩 구매하다 보면은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는 폭도 되게 좁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몸이 되게 고되기도 하고요. 여러 명이서 이제 의견을 모아 가다 보면 되게 좋은 걸 또 도출할 수도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힐 때도 되게 많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혼자 하시면서 뭐 쉬는 날은 좀 있으세요? 이 일이 이제 술이 어느 정도 빚어 놓으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쁠 때는 정말 하루 종일 한 10시간 동안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계속 일을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때는 그냥 놀아요. 하루 이틀 시간 노는 날도 있고 이제 술 빚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런 날들이 이제 뭐 택배를 보내거나 뭐 다른 이제 업무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좀 쉴 수 있을 때는 쉬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계속 일을 하면 좋지만 이게 너무 힘들어져 버리면은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좀 너무 제가 행복해야지 술도 행복한 맛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자기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려고 한다는 게 그렇게 자기 생활을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네. 중요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워크와 라이프가 뚜렷한 구분이 없어도
그냥 행복한 워크를 하겠다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업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업장을 차리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부모님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도 원래 번듯한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양조장을 차린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저는 그만두고는 한 3년 정도 놀았거든요. 근데 전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잘 놀았어요. 되게 자유로우셨.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계시는데 네,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물론 안 좋으셨겠지만 네. 네, 저는 안 듣기 때문에 어차피. 네네네. 그러면은 향후 뭐 하나양조는 확장 계획이라든지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물론 네, 궁극적인 목표는 진짜 자동화. 자동화 세계 진출 막 약간 이런 큰 포부를 갖고 있기는 한데 좀 겁이 나죠. 아직 여기서 이렇게 작게 혼자 정말 100리터씩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막 이제 몇만 리터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고민은 되지만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고 싶어요.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뭐 해드리고 항상 저희는 항상 말로 응원을 많이 좋아요, 해드리거든요. 소규모 양조 중에 저는 도심 속에서 뭐 하신다는 것 중에 특별하게 또 방배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걸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방배동 좋아요. 되게 좋은 동네고. 네. 사실은 뭐 되게 많이 발품을 팔면서 알아봤는데 이 동네를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사실은 이 허가가 나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없었어요. 다른 동네에 제가 원하는 크기에 원하는 뭐 그런 게 잘 안 되다가 딱 요 구역만 그 행정적으로 딱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가 떡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잘 맞아 떨어지고 저는 막 번잡한 그런 큰 길가보다는 좀 뒷골목 좀 아담하고 조용한 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네, 여기 딱 조건도 맞고 동네도 좋고 해가지고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방배동에 연고는 없으신 거? 방배동에 이모가 이모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양조장 운영하시고 양조인으로 이제 생활하고 계시고 우리술 산업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술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지 생각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생각은 일단 워낙 지금 되게 맛있는 술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입맛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다양하게 잘 나오고 그냥 시장이랄까 소비자들이 너무 약간 이런 뭐 막걸리에 딱 하면은 갖고 있는 인식이 좀 고루하잖아요. 약간 고리타분하고 너무 옛날 느낌 아닌가? 아니면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이 좀 많았다면은 이제는 조금 달라져서 와인이나 뭐 맥주, 크래프트 비어 같은 거 즐기는 것처럼 되게 소규모나 아니면 되게 다양한 이런 우리술들을 좀 평소에도 즐겨 찾고 그냥 되게 평소에 일상생활에 좀 스며드는 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분들 보면은 나 되게 전통주 뭐 우리술 좋아해 이러면서도 사실 그렇게 막 일상생활에서 되게 잘 안 먹게 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뭐 시장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 만드는 저 같은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좋은 쪽으로 좀 그러니까 꼭 이해는 아니더라도 의미를 조금 알아주시고 이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게 맞는 거잖아요, 소비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뭐 딱히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강요하셔도 돼요. 그래서 맛있으니까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좀 유통 채널도 좀 더 지금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더 많아지고
그냥 꼭 전통주점뿐만 아니라 일반 주점? 정말 평범한 그런 이자카야나 뭐 일반 그냥 주점에서도 많은 이런 우리 술들을 좀 조금씩이라도 취급하는 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도매장에는 안 들어가고 있죠? 아, 네. 도매는 제가 그럼 만약에 업장에서 받아서 쓰고 싶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뭐 전화나 인스타그램 인스타나 여기 자막으로 이제 들어가면 편하게 연락 네. 주시면은 제가 다 직접 보내드립니다. 예, 그리고 진짜 뭐 9도 정도 나오는 막걸리가 마셔봤는데 되게 여러 음식들이랑 페어링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장에서 사용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많이 문의를 주시면 물량이 닿는 대로 보내주실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 되게 감사하죠.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대박 나셔서 실버 버튼, 골드 버튼까지 타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주기적 우리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Ba-dum-bum.